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뭐 무뚝뚝한 한국인들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칙과 법률도 그렇고 또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것 등등.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적응 코스 내지는 통과 의례들이겠죠. 하지만 이런 적응 코스를 넘어서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만한 한국인들의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기절초풍하는 한국인의 행동 탑 3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기절초풍하는 한국인의 행동 세 번째 순위, 그러니까 3순위는 바로 여럿이 식사할 때 국물에 숟가락을 함께 담그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옛날보다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꽤 남아있죠. 입속에 침이 잔뜩 묻어있는 숟가락을 여럿이서 식사 끝날 때까지 수십 번을 담궜다 꺼냈다 하니 그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일인지는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외국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웩 하고 토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행동을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그렇게 숟가락을 함께 담그면서 먹어야 서로 정감 있는 모습이고 그래야 무리 속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국인 특유의 집단적 사고방식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게 더럽다는 걸 알든 모르든 그냥 무시하고 계속하는 한국인의 그 얼렁뚱땅 대충대충 심리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가는 간염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매스컴의 홍보도 있지만 그런 것보단 그냥 더러우니까 하지 말아야죠. 자, 그 다음으로 외국인이 기절초풍하는 한국인의 행동 두 번째 순위, 그러니까 이 순위는 바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편갈라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싸우는 작태는 이 과거보다 전혀 나아진 게 없죠.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처럼 거의 반세기 이상을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서로 헐뜯으면서 혐오하는 걸 보고 외국인들은 전라도와 경상도가 각각 한국 내에 있는 무슨 독립된 자치국가들인 줄로 알죠.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가 과거에 서로 무슨 전쟁을 치른 적이라도 있었는지를 궁금해 하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면 어째서 한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뭔 부모 죽인 왼수라도 되는 양 서로 그토록 나쁜 감정을 가지고 오래도록 싸워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경상도가 싸우게 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죠. 바로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어느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 간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서로 싸우게 만든 다음 그 분한 마음을 국가 권력자한테 위로받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충성 경쟁하게 만드는 아주 얄팍한 통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는 지금 지난 시절에 권력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며, 그때 그 시절 그 권력자는 자신의 통치 목적을 위해 그런 수단을 썼다고 해도 적어도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국민을 위한 공복인 한 시대의 국가 권력자가 휘두른 옳지 못한 행동들에 주권자 스스로의 영혼을 종속시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언제까지고 휘둘리거나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운의 한국 역사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거나 짐작이라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이라면 더 이상 백해무익한 지역감정으로 상대를 죽이고 나도 죽으면서 외국인들로부터도 비웃음을 사는 이런 류의 어리석고도 반국적인 행동들은 당장 그만두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기절초풍하는 한국인의 행동 1순위는 바로 자녀와의 갈등과 오해를 풀지 않고 죽는 한국의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은 한국에 비교적 오래 살아온 외국인들로부터 나온 대답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대개 사람은 지인 간에도
아무리 서로 다퉈서 감정과 오해가 쌓였을지라도 죽을 때에는 풀고 가는 사람들도 꽤 있는 마당에 어째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자식과의 갈등과 오해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풀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결과 부모가 죽고 난 후에 후회하며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도 있고 별로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는데, 어떤 자녀가 되었든 부모와의 갈등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부모를 떠나보낸 자녀들은 부모가 죽고 난 후에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더욱 힘든 것은 상식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자명한 이치이죠. 그런데 어찌 부모가 되어가지고서리 자녀의 가슴과 앞날에 대못을 박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외국인들은 너무도 크게 놀란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의 10수년간의 막역한 벗인 서양 친구에게도 제가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 친구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제법 있긴 한데 한국과 분명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자녀 간에 다퉜다 할지라도 나중에 서로 생각해 본 후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부모든 자녀든 먼저 사과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양 사람들의 탁 트인 합리적인 사고가 드러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어디 한국 부모들은 그런가요? 부모가 잘못해놓고서도 그것을 자녀에게 사과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로 알죠. 그래서 끝내 자녀에게 사과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잘못도 없는 자녀가 부모인 자신에게 사과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마침내 갈등을 풀지도 않고서 세상을 떠나고야 마는 것이죠. 그 결과 자녀들은 이젠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를 입고야 마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외국인이 기절초풍하는 한국인의 행동 탑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세계 유수의 경제 강대국이 되었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 별로 없이 풍요로운 삶들이 되었죠. 그러나 그 풍요로운 물질 못지않게 정신 역시 보다 세련되고 여유로운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디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와 정신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는 지혜로운 마음 자세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멋진 1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